전효부 씨, 시작됐다. 현무 씨 왜 일을 하십니까? 왜 돈을 버십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친구를 사귀거나 여행을 가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쭉 써볼 테니까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한번 골라보시기 바래요. 공유, 균등, 안정, 만족, 쾌락. 현무 씨가 반대말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공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유, 사유. 자, 사유 씁니다. 균등의 반대말이 뭘까요?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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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의 반대말은 불만 붙이면 되네요. 예, 불만족. 쾌락의 반대말은 불쾌락. 그렇죠.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어요. 현무 씨는 이 키워드들 중에 어느 쪽에 더 호감이 가십니까? 솔직히. 아니, 이렇게 머리를 뭐 이렇게 굴리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는 게 아니라 허심탄회하게. 본능이 있어. 저는 밑에 거요. 진짜? 왜냐하면 결핍은 최고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죠. 안정은 타락으로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은 현무 씨는 사유니까 집착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원하고 불안정함 속에 항상 불만족하고 불쾌한 채로 살고 싶은가요? 그래야 동기부여가 되죠. 자, 근데 대부분의 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위쪽의 키워드를 아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겠죠. 이 모든 불쾌하고 불평등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없애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올더 헉슬리가 만든 멋진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행 기원을 쓰죠. 서기 2019년. 뭐 기준이죠? 예수 탄생 기준으로 2019년입니다. 근데 여기는 멋진 신세계는 헨리 포드를 기원으로 씁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헨리 포드인데 헨리 포드가 탄생한 기준이 아니고 포드 자동차에서 T형 자동차를 생산한 1908년을 기준으로 쓰고 교회에 가도 우리 포드님을 영접합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드를 단군이자 신으로 여기는 사회가 바로 이 사회예요. 책 첫 장을 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겨우 34층밖에 안 되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정문 입구 위에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34층이 겨우라 그랬죠. 엄청나게 고층 빌딩이 많은 미래 사회임을 알 수가 있고 나지막한 회색 빌딩이라는 건 뭐냐면 다소 싸하고 우울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싸하고 우울한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런던 중앙 부하 조건반사 양육소. 배경이 런던임을 알 수 있죠. 부하? 부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알 부하는 거? 알부하죠. 여기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멋진 신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계급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하고 비교를 하면 알파가 한 성골, 진골 정도 되고 6두품, 5두품, 4두품, 3일두품 내지는 노비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 같은 경우는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만나고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감마, 델타, 입실론 같은 하등 계급은요. 그 유전적 조작을 일으켜서 난자에서 이렇게 싹이 나도록 배양을 해요. 그래서 동시에 96명의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만들어집니다. 이 착상된 이 태아들이 병 속에서 자라요. 그 병이 곧 엄마의 뱃속이고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태교를 합니다. 자기 계급에 맞는 태교를 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 혈액 공급량을 조절을 해요. 알파는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줘서 태어나면요. 일단 키가 큽니다. 잘생기고 지능이 높고 완벽한 인간이 나와요.
근데 이쪽으로 갈수록 혈액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줄여요. 그럼 산소 공급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70%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전응아가 나오니까 요 입실론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를 딱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면 갈수록 일단 키가 작아져요. 이 사회에서 키가 작다는 건 열등한 존재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입실론 같은 애들은 어차피 노동해야 될 아이들인데 쓸데없이 지능 좋아봐야 이건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교부터 지능과 몸을 조작을 하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델타나 입실론 같은 경우는 노동자 계급인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빛을 쬐요. 그럼 태아가 막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울 때 혈액 공급량을 최대치로 올립니다. 그럼 태아가 좋아해요. 산소. 좋아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말 그대로 출생이 아니라 부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태아가 아니라 영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기 교육이 시작되는데 어떤 짓을 하느냐. 여기 있는 델타나 입실론 같은 애들은요. 눈앞에 이 책하고 꽃을 갖다 놔요. 그럼 애기들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다가가잖아요. 책과 꽃에 손을 대는 순간 전류를 방출시킵니다. 너희 같은 노동자 계급은 책과 꽃을 같이 할 이유가 없어. 이게 조기 교육이에요. 또 조기 교육이 뭐가 있냐면 그 수면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잘 때 스피커에서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엄청 행복해요. 이렇게 소리가 들려오고 재생이나 재활용은 악덕이고 소비는 미덕이다라는 음성이 계속 들려와요. 여기서 이 세계의 구조가 뭐란 걸 알 수 있죠? 철저한 자본주의예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과 자본주의가 만나서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멋진 신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이 사회에서는요, 한 남성이 한 여자를 4개월 이상 만나잖아요? 멍충이 취급을 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 매일 다른 남성, 다른 여성과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사회에서 가장 얼굴 붉어지고 식구금에 불쾌하고 막 몸소리 쳐지는 단어가 뭐냐? 어머니예요. 아버지, 가족, 임신, 출산, 양육 이런 말을 듣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역겨워하고 막 괴로워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멋진 신세계의 구조가 되고 또 하나 여기가 완벽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태아 시절부터 그렇게 태교를 하고 그리고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알파 계급이 델타를 보잖아요. 막 역겨워합니다. 키도 작고 못생기고 맨날 더러운 노동일이나 하고 나 저렇게 태어났으면 나 진짜 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는 델타나 입실론이 알파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말 내가 알파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왜요? 내가 알파로 태어났으면 엄청 공부해야 되고 알파는 보통 지도자나 학자거든요. 저 머리 아프게 책 읽어야 되고 토할 것 같아. 진짜 다행이야. 내가 싫어하는 걸 하고 있으니까. 자기 집에 너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델타나 입실론은요. 더러운 똥구덩이 시궁창에서 노동하는 일에 행복을 느껴요. 엄마 침대에 있는 남자를 막 찌르고 그럼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최악이다 그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믿기지 않겠지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멋진 신세계가 되겠습니다.